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우한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1월 30날 현재 확진자가 7,700명으로 늘었다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왕래가 많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학기가 개강이 되면 또 중국 이 대학생들이 대거 입국할 텐데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 참 예측이 안 됩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참 감도 안 잡히는군요. 더욱 큰 문제는 이 바이러스 문제가 앞으로도 반복해서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의 식습관 때문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물을 눈앞에서 도축해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 걸 좋아합니다. 따뜻한 체온이 그대로 느껴지는 고기라고 해서 온체육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 발음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중국 사람들은 이 온체육, 영어로 하면 warm meat를 좋아한다고 해요. 이번 우한 폐렴은 박쥐고기 때문이라고 하죠. 바이러스를 복균한 박쥐를 직접 만지고 먹으니까 쉽게 감염이 되는 겁니다. 이 중국인들은 야생동물 고기 먹는 것을 상당한 호사로 여긴다고 하지요. 조류독감이라고 부르는 이 에이비안 플루 같은 것도 중국에서 잘 안 없어지는 이유가 이런 야생동물 또는 이 직접 도축한 고기를 먹는 이런 취향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식습관은 정말 바꾸기 어려워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먹던 걸 좋아하니까 특히 이 나이 든 사람들 식습관, 취향은 바꾸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 문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중국인들의 온체육 취향,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영국의 가디언지가 홍콩의 이 온체육 시장, 고기 시장을 취재해서 흥미로운 기사를 썼더군요. 홍콩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농산물을 모두 수입합니다. 물론 고기도 그렇죠.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육류만은 중국에서 수입을 한대요. 본토에서. 돼지 같은 이 가축이 산채로 수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1,400마리 정도의 산 돼지가 산채로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반입이 됩니다. 그리고 도축은 홍콩 내에서 도축장에서 한대요. 자, 그래서 그것이 어디 가서 팔리느냐? 이 사진에서 보는 바로 이런 가게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보는데 이런 가게에서 팔리는 거예요. 꼭 이런 데서만. 그 바로 옆에 월마트 같은 아주 이 위생적인 그런 점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돼지고기라고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비위생적인 곳에 이렇게 꼬챙이에다 걸어놓은 것들, 이런 고기만 사서 먹는데요. 참 똑같은 고기인데도 위생적인 월마트에서 사 먹으면 맛이 없게 느껴지나 봅니다. 이건 홍콩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이 본토의 모든 중국 사람들이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우 고기 좋아하는 것과 비슷한 취향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취향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 가축들이 산채로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야생동물들도 산채로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 소비자 바로 옆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도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도 이 산 동물들과 같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사스가 발생한 것도 2003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급속히 퍼지고 잘 없어지지 않는 이유도, 또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나간 것도 이 산 동물들과 접촉이 문제가 된 거죠. 중국 공산당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생동물 판매의 경우에 이거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됐던 바로 그 우한의 화남시장, 여기서는요 버젓이 이렇게 메뉴판까지 걸어놓고 야생동물을 도축해서 팔고 있었던 겁니다. 개미, 할기, 박쥐, 노루, 너구리 뭐 안 파는 동물이 없어요. 참 그런 걸 먹고 싶어 하니까 그걸 막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거기다가 그들의 이 뿌리 깊은 부패가 큰 역할을 또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돈 받고 불법을 눈 감아 주는 거죠. 여러분 관시라고 들어보셨죠? 예. 중국 가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관시 이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뭡니까? 안 되는 일도 친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말하자면 공적인 업무를 사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패가 개입되게 마련인 거죠. 법을 만들어 봐야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야생동물 거래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백주대낮에 버젓이 그것이 도축되고 판매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바이러스가 옮겨가는 거죠. 이 문제 역시 고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참 역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이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가 첨단 산업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3대 반도체 공장 중에 하나인 YMTC라고 하는 이 기업이 있는데 이 공장, 가장 큰 공장이 우한에 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 중에 300개가 우한에다가 공장을 차렸습니다. 첨단 산업들도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에 광곡, 이 한자로 하면 광곡입니다. 즉 빛의 골짜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옵틱스 밸리죠. 미국의 실리콘 밸리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옵틱스 밸리를 만든 겁니다. 1988년 문을 열었는데요. 광학 산업, 반도체, 바이오 산업 이런 산업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 무려 이 첨단 스타트업 기업들이 9만 개가 여기다가 둥지를 틀었대요. 매일 88개, 88개 기업이 창업을 하고 있답니다. 특허가 2만 9천 개가 출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에 그런다는 건지 1년에 그런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첨단 산업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첨단 도시가 박쥐를 먹다가 바이러스 질병이 퍼져나가가지고 그 산업들이 다 멈춰 섰버린 거예요. 첨단이고 뭐고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 헐벗었던 시절의 그 식습관 그겁니다. 예. 과거의 그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 발전이고 첨단 산업이고 모두 다 물거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중국인들이 바꿔야 할 것, 식습관.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공중도덕, 정직함, 투명함,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새로 갖춰야 돼요. 과거의 중국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중국의 미래도 있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평화롭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질병과 갈등과 전쟁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리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그리 썩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 동네 화로회집 가보면요. 그 집의 수조를 보면 식중독 안 걸리는 거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재래시장에 가보면 어물전, 채소 가게 이거 불결한 데가 한두 곳이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게 정직하고 우리 정부가 그렇게 투명한가요? 중국 정부보다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인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 자격이 충분한가요? 아마도 중국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고 저는 봐요. 아무튼 이 중국인들의 식습관, 식품산업 이거 바꾸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도 계속 생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과 관계를 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끊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끊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큰 이 경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 진퇴양난을 어찌 해야 될까요? 참 답이 뭔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하죠.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미래도 보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중국인들의 식습관과 경제 발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